아,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써니님, 지난 토요일, 그 서청대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김권미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써니님은, 예, 한미자유연합 대변인이시면서 그 평택에서 한미동맹 강화 집회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써니님과 한미자유연합의 평택에서의 한미 동맹 강화 집회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포유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서청대에 오셔서 먼 길 오셨다가 또 내려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경님 안녕하세요. 석방 박근혜님, 예, 감사합니다. 예, 마리구님 사랑은 배려입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 아주 활발하게 예, 정일님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이 왔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예, 3.10 탄핵 판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과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 사건에서 무엇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뒤에 황교안, 김진태, 홍준표 뭐 그분들의 정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행태를 어떻게 바꿔갈지 그 진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10월 24일 손석희의 거짓 태블릿 PC가 방송을 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석희의 거짓 태블릿 PC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손석희하고 장단을 맞춰서 반역의 깨춤을 춘 게 누구냐 하면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친박계였습니다. 친이계가 아니라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손석희가 거짓 태블릿 PC를 발표한 10월 24일 바로 이틀 뒤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인 조원진, 서청원, 최경환 등등의 사람들이 단 이틀 만에 거짓 태블릿 PC인데 그 태블릿 PC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 법적 증거가 되냐 안 되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그 손석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비수를 들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 농단에 바람을 잡아준 거죠. 최순실을 독일에서 붙잡아 와야 한다는 등 장관 임명권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등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커요. 이게 바람 잡은 게요. 여당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친박계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친해서 친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을 뒤에서 쳐서 친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뒤통수를 친 국회의원들. 그래서 친박이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친해서 친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의 뒤통수를 친 그런 국회의원들을 친박계 국회의원이다. 당연히 친이계 탄핵파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었겠죠. 그러자 이제 종북 좌빨들이 촛불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난동. 불을 지폈죠. 촛불난동을 때는 이때다 하고 촛불난동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친이계 이명박하고 서로 짜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북 좌빨들의 촛불난동하고. 어쨌든 친이계 탄핵파 국회의원들하고 종북 좌빨들의 촛불난동하고 쌍두마차처럼 거짓말 조작 선동을 마구잡이로 해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드디어 조은진, 서청원, 최경환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결의를 합니다. 중립내각론, 내각임명권은 국회로. 도대체 손석희가 말한 태블릿 PC가 증거로서 입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지랄들을 떨어댄 거예요. 어떻게 5일 만에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냐. 이거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입을 맞추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었다. 도대체 모든 범죄가 대한민국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확실히 돼야 그걸로 죄를 줍니다. 그런데 손석희가 보도한 간문으로도 중립 내각론이 나오고 내각 임명권을 국회로 나왔습니다. 다 거짓말에 기초한 거죠.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확대 재생산한 거예요. 손석희랑 촛불 난동 세력이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나 다 한 통속과 같았어요. 그리고 11월 4일 복고일이 박근혜 대통령님 하야론을 떠들죠. 언론계에서도 배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복고일은 이명박 계열인 거는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신문에서 거짓 기사들을 쏟아냈죠. 언론계도 배신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12월 9일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파면 소추안이 아니고 탄핵 소추안이에요. 나중에 3월 10일 이정미가 파면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래서 잘못된 거죠.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다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정미는 그 말을 하지 않고 파면한다 이랬어요. 국회에서 올려보낸 거는 파면 소추안이 아니었어요. 탄핵 소추안이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냈는데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올라왔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말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그래서 정답이다. 그래서 너는 합격이다. 이것이 순서대로 말을 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정답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 더하기 1은 정답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렸냐면 이렇게 판결 내렸죠.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파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정미가.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하면 뭐가 되냐.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다. 따라서 파면한다. 이렇게 말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가 있다, 이러한 죄가 있다, 이러한 죄가 있다. 파면한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정답이다. 이거랑 똑같은 법리적으로 판결을 한 겁니다. 탄핵 인용을 한다. 그래서 파면한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근데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파면한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무효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은 무효다. 자, 이것까지도 엉터리로 통과가 됐는데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속을 승인했다. 박근혜 대통령님 3월 31일 구속을 승인했어요. 도대체 재판을 해서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것도 없는데 오로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안은 신문 기사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최초에 손석희가 말한 가짜 태블릿 PC는 증거로도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구속을 승인할까? 황교안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전부 거짓말, 조작, 선동이었다. 손석희 태블릿 PC부터 거짓, 조작.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중립내각론 한 것도 거짓말에 기초한 것. 국회에서 234명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것도 다 거짓말에 기초한 것. 헌법재판소 8인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한다고 한 것도 이것은 불법, 거짓말.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속 승인한 것도 이거 잘못된 것.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 탄핵 당하시고 불법 감금 당하는 데는 뭐냐? 배신자들, 새누리당, 친박들, 두 번째는 언론계 기레기들, 세 번째는 입법부 국회의원 234명, 사법부 헌법재판소 사법부 판사들, 그리고 행정부 고위 관료들 모두가 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 불법 감금시키는 데 동조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동조했다. 또는 묵인 방조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 과정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애국 시민이다. 우리는 거짓말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뼈저린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말이나 조작 선동은 우리는 반대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박멸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거짓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이 된 2017년 이후에 2년이 지난 현재를 보면 현재 보면은 말이죠. 황가가 나오고 정가가 나오고 병가가 나오고 뭐 홍가 나오고 조가 나오고 김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진실만 보고 가야 됩니다. 진실만. 자, 황가, 정가, 병가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을 밝힌다고 말을 해. 그러면 우리는 황가, 정가, 병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 그러면 우리가 황과 정과 병가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만을 붙잡아야 하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이죠. 황과 정과 병가를 믿다가 황과 정과 병가가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면 같이 거기 따라 들어가는 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홍가, 조가, 김가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들을. 그런데 이 홍가, 조가, 김가가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얘네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빠순이 빠돌이가 되어가지고 홍빠, 조빠, 김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진실이거든요. 홍가가 진실을 말하다가 거짓말을 하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빠가 되어서 홍가가 거짓말을 해도 지지를 합니다. 조가가 박근혜 대통령님 진실을 말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자를 비난하고 버려야 되는데 계속 조빠로서 조가의 거짓말을 따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김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진실은 뭐냐?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 그 자체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개인의 자유와 진실, 신뢰를 추구하신 분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신 분이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진실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이 5가지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지 어느 한순간도 거짓말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태극기를 들고 마이크를 들었으면은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오히려 모욕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동학사를 올라갔습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에 저희 아버님 묘소에 들렸다가 동학사를 갔습니다. 동학사를 이렇게 해가 올라갔습니다. 자, 입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동학사 1.3km, 관음봉 3.7km. 저는 입구에서 동학사까지만 갔다 내려오기로 작정을 하고 갑니다. 매년 이렇게 갑니다. 새해 초가 되면. 저 앞에 어떤 그 두 부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두 부부가. 근데 이 두 부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갔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동학사 길을 신년 초에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가는 모습.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다워.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동학사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참. 동학사 올라가니까 대웅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웅전 바로 옆으로 이런 전경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대웅전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진정남님, 감사합니다. 수자님도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오셨어요. 동학사 저 대웅전 앞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이 올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에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원을 했는데 작년 1년 전이죠. 1년 전에도 동학사 올라갔다가 제가 그 동학사 입구에 그 공주 학봉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공주 학봉교회에 들어가서 그 예배실이죠. 예배실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작년에도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엄청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꼭 석방시켜달라고. 학봉교회를 나와서 작년에도 동학사 올라가서 똑같이 그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작년 이맘때 유튜브 방송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 뒤에 그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보고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그런 기원을 할 수 있냐? 저보고 사이비 기독교인이라고 막 욕을 하는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그 전화 소리를 듣고 무엇을 느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나의 마음인데 부처님한테 그것을 빌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는 저것은 뭐지? 도대체 저건 뭐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또는 부처님의 힘으로 서로 합력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되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라는 사람의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으로 봐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이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콧등으로 흘린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이 우리의 목표면 아니 지나가는 지게작대기도 갖다 쓰는 거죠. 지나가는 바퀴벌레도 갖다가 우리가 쓰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위한 거라면 부처님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면 안 된다. 그게 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는 걸 보면서 이번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진실자유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되고 청와대에 복귀하기를 우리가 비는 거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에게 빌고 불자님들은 부처님에게 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진실 자유 국민들, 진짜 국민들이죠. 진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일본인들은 말이죠. 인간의 권리, 인권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다가도 일본 천황이 명령을 했어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 뇌가 굳어버립니다. 일본 천황이 더 중요해요. 진실, 자유, 인권보다는 일본 천황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김가나 조가나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은 김가나 조빠, 홍빠, 조빠, 알라신을 믿는 이 사람들은요. 진실하고 자유를 추구하지 않아요. 조가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김가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알라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라에 딱 걸리면 진실 추구 안 합니다. 조가가 한 말에
저촉이 되는 것 같으면 진실 추구를 멈춥니다. 조빠들은. 김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빠순이들, 빠돌이들은 평상시 진실 자유 박근혜 대통령님 이 얘기를 하다가도 조빠나 홍빠가 딱 나오면 뇌가 굳어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부처님의 힘을 얻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빌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광신도가 있는 것처럼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 우리가 정작 추구하는 것은 진실, 자유, 박근혜 대통령 복귀입니다. 그런데 빠순이들, 빠돌이들은 김가, 조가, 황가를 보면은 머리가 굳어요. 지난주 2월 2일 서청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신하는 생신 기념 잔치에서 연단에 어떤 남자분이 연설을 하는데 이 빨간색 망토를 입은 애들이 변빠 애들이었는데요. 얘네들이 그 연설을 방해하는 괴성을 질렀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을 기념하는 즐거운 날에 애국 우파들끼리 연합으로 집회를 한 거라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와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막 괴성을 질렀어요. 연설을 방해하는 겁니다. 빨간 망토에 변빠들이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박밴드, 해바라기 밴드 동지분들은 그 순간 그냥 카메라를 거기서 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물러나왔어요. 그러한 변빠들의 난동을 우리가 봐줄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날에 그 정도도 못 참아주나요? 그 정도도 못 참아주나요? 자기들이 변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야 되나요?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날 꼭 그런 식으로 그 경사스럽고 그 행복한 기념 그 순서를 그렇게 방해를 꼭 해야만 했었나요? 이런 것들이 빠순이들이다. 이런 것들이 빠돌이들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정말 문제입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말아야 되네. 증오가 있어요. 이날 이 빨간 망토들, 이 변빠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우파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없고 증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 때 참아주지를 않아요.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2017년 10월 16일 처음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1차 6개월 기간이 완성됐을 때 석방되셔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2차 불법 감금이 됐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 내가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해나갈 때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안다. 하지만 나는 극복해 나가겠다. 왜냐? 나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태극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격동이 생겨서 그날 저녁 10월 16일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에 전화를 해서 논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논평을 했을 때
너무나 흥분돼서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